2025년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프라자 호텔. 김서연은 하얀 실크 블라우스와 검정 슬랙스를 입고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조용히 걸었다. 31세의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예리하고 차분한 시선으로 주변을 스캔하는 습관은 707 특임단 시절부터 몸에 밴 것이었다. 키 165cm의 날씬한 체구의 단정한 외모, 누가 봐도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다. 서연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다. 청와대 경호처 지하 3층 상황실에서 직통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의 목소리였다. 김 팀장, 미안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네. 오늘 오후 윤석호 회장 주최 만찬 행사 사전 점검을 부탁해. 비공식 행사지만 재계 거물 30여 명이 모이는 자리라 각별히 신경 써주게.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최근 정치적 이슈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비공식 행사에서의 보안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었다. 지난달에도 부산에서 유사한 위협이 있었던 터라 모든 경호진이 예민한 상태였다. 알겠습니다, 각하. 30분 안에 모든 출입구와 비상구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특히 주방과 직원 통로, 그리고 VIP 대기실까지 꼼꼼히 확인해야지. 윤석호 회장, 최근 정부 정책에 불만이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프라자 호텔에 도착한 서연은 건물 외관부터 세심하게 관찰했다. 30층 규모의 대형 호텔로 지하 3층부터 지상 30층까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호텔 앞 도로에는 이미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서연의 훈련된 눈에는 몇 가지 허점이 보였다. 동쪽 비상구 쪽 CCTV 사각지대가 있네. 그리고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의 동선이 너무 노출되어 있어. 저기서 저격수가 숨어 있다면. 호텔 메인 입구에서 2명의 젊은 경호원이 태블릿을 들고 VIP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실례합니다만 성함이 초청 명단에 없으신데 어디 소속이십니까? 오늘은 초청받은 분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젊은 경호원의 목소리에는 예의는 있었지만 경계심이 역력했다. 최근 들어 기자들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무단 침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답했다. 행사 시작 전에 안쪽을 좀 둘러봐야 해서요. 보안 관련 업무입니다. 보안업체 소속이신가요? 저희가 받은 명단에는. 걱정 마세요. 필요하면 확인 전화 드리겠습니다. 경호원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서연의 차분한 태도와 자신감 있는 말투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녀의 시선이 주변을 스캔하는 방식이 일반인과는 확연히 달랐다. 마치 전문가의 그것 같았다. 서연은 로비에서 잠시 멈춰섰다. 40년 경력의 호텔리어였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있었다. 건물의 구조를 파악하려면 먼저 로비에서 전체적인 동선을 읽어라. 로비 중앙의 대형 샹들리에 아래에는 이미 몇몇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대화 내용을 귀담아 들으며 오늘 행사의 성격을 파악하려 했다. 요즘 정부 정책이 기업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 특히 재벌 개혁안은 도가 지나쳤어. 윤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그런 이유겠지.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만들려는 거야.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단순한 만찬 행사가 아니라
정치적 성격이 강한 모임이었다. 이런 자리일수록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 서연이 행사장이 있는 호텔 3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건장한 중년 남성이 앞을 가로막았다. 박진수 부팀장이었다. 키 180cm에 체중 85kg의 그는 20년 경호 경력의 베테랑으로 오늘 이 행사의 현장 책임자였다. 잠깐만요.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박진수는 45세의 베테랑 경호원이었지만 대통령 전속팀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청와대 경호처 내부에서도 전속팀은 극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 조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연을 일반인으로 보고 단호하게 말했다. 물러서세요. 여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VIP 동선에 민간인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혹시 기자분이시라면 1층 프레스룸에서 대기해 주세요.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20년 경력에서 나오는 권위가 묻어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VIP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자부심이 있었고 오늘도 완벽하게 해낼 자신이 있었다. 그의 경력 중에는 전직 대통령들의 해외 순방, 국제회의, 그리고 수많은 국내 행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안 관련 업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어느 업체 소속이신지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허가받은 보안업체 리스트가 따로 있거든요. 박진수는 원칙주의자였다. 20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임무를 수행해온 것은 바로 이런 철저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철저함이 때로는 융통성 부족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굳이 정체를 밝힐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현장 경호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현장 경호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허점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알겠습니다.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서연의 눈빛에 차가운 긴장감이 스쳤다. 그녀는 멀리서 상황을 관찰하기로 했다. 저 경호원 너무 원칙적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네. 하지만 경직된 사고방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융통성이 필요한데. 박진수는 서연이 순순히 물러서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역시 민간인은 설득하면 되는군. 요즘 기자들이나 방송국 직원들이 무리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상식적이네. 하지만 박진수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느꼈다. 일반인치고는 너무 당당했고 물러서면서도 주변을 계속 관찰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특히 그녀의 걸음걸이에서 무언가 훈련받은 사람의 특징이 엿보였다.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모르겠어. 서연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겉으로는 문자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소형 카메라로 주변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경호원들의 배치, 출입구 상황, VIP들의 동선을 모두 기록했다. 박진수, 경력은 충분하지만 융통성이 부족해.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 이런 태도로는 진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성실함과 책임감은 인정할 만해. 서연은 속으로 평가를 내렸다. 그녀가 707 특임단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진짜 위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이었다. 너무 원칙에만 매달리면 예외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박진수는 다른 경호원과 무전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로비에 신원 미확인 여성 한 명 있음. 보안 관련 업무라고 주장하나 신분 확인 안 됨.
계속 관찰 중. 오후 4시가 넘어서자 호텔 로비가 점점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재계 거물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 언론인, 학계 인사들까지 다양했다. 행사장 한쪽에서 서연의 시선이 한 남성에게 고정됐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정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다. 서연의 훈련된 눈에는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포착됐다. 첫째, 정장이 몸에 맞지 않았다. 어깨선이 어색하고 소매 길이도 맞지 않았다. 둘째, 걸음걸이가 일반인과 달랐다. 발끝으로 살짝 걷는 모습은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었다. 셋째, 왼쪽 손목에 작은 문신 특수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켓 안쪽의 미묘한 부피감이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시선이 계속 VIP 입장 동선을 훑고 있었다. 일반 참석자라면 굳이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저건 위험하다. 서연의 직감이 경보를 울렸다. 707 특임단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며 수없이 겪었던 그 느낌이었다. 위험한 인물들에게서 나오는 특유의 기운, 그것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었다. 남자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시계를 자주 보는 것으로 보아 정해진 시간에 맞춰 행동할 계획인 것 같았다. 그의 움직임에는 목적성이 있었다. 단순한 행사 참석자가 아니라 특정한 임무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청와대 상황실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코드 블루. 의심 인물 발견. 즉시 신원 확인 요청. 위치 호텔 로비 동쪽. 검정 정장, 40대 중반 남성. 특징 왼쪽 손목 문신, 특수훈련 받은 걸음걸이. 답장은 3분 만에 왔다. 해당 인물 VIP 명단에 없음. 호텔 직원 명단에도 없음. 얼굴 인식 결과 신원 미확인. 위조 신분증 사용 가능성 높음. 즉시 현장 이탈 권고.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상황실에서 현장 이탈을 권고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몇 시간 후면 대통령이 이곳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현장 이탈 불가. 대상 계속 감시 중. 백업 요청. 백업팀 파견 중. 20분 소요 예정. 그 전까지 안전거리 유지 바람. 서연은 남자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관찰했다. 그는 호텔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내부 구조를 파악하려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위치, 비상구, 화장실 위치까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심지어 주방 직원에게 길을 물어보며 후방 출입구까지 체크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도둑이나 스토커가 아니야. 명확한 목적이 있는 전문가다. 아마도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이 높아. 서연은 더 이상 관찰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민간인들이 많은 곳에서 소동을 일으킬 수는 없었다. 남자가 화장실로 향하는 것을 본 서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며 그의 행동을 관찰했다. 남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 청소용구함 근처를 서성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무언가 작은 물체를 꺼냈다. 서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작고 네모난 물체. 폭발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즉시 상황실에 긴급 보고를 했다. 코드 레드. 폭발물 의심 물체 확인. 즉시 대응팀 파견 요청. 상황 급박.
서연이 의심스러운 남자를 더 가까이에서 감시하기 위해 재빠르게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박진수가 다시 앞을 막았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했다. 방금 전 상부에서 보안 강화 지시가 내려왔고 그는 그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려고 했다. 여성분, 위험하니까 물러서라니까요. 여기는 정말 민간인이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지금 특별 보안 상황이 발령된 상태라고요.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강한 권위가 묻어 있었다. 20년 경호 경력 동안 쌓인 자신감과 원칙주의가 그를 더욱 완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을 단순히 호기심 많은 민간인으로 보고 있었다. 더군다나 여성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저기 검정 정장 입은 남자 보이시죠? 화장실에서 나오는 저 사람 말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서연은 억지로 참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박진수는 그것을 단순한 민간인의 호기심으로 해석했다. 박진수는 고개를 돌려 서연이 가리키는 남자를 봤지만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저 평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의 경험으로는 위협적인 인물들은 보통 더 수상하게 행동하거나 명백한 단서를 남기기 마련이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돌아가세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박진수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그는 자신의 20년 경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젊은 여성이 자신에게 경고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서연의 속에서 군인 시절의 본능이 꿈틀댔다. 이런 답답한. 하지만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자칫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면 오히려 보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었다. 전속팀의 존재는 절대 비밀이어야 했다. 박 부팀장님, 저는 정말로 전문가입니다. 그 남자에게는 분명 문제가 있어요. 전문가? 어느 분야 전문가시죠?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럼 당신이 책임지세요. 하지만 저 남자에게서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그리고 그가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제지하세요. 박진수는 코웃음을 쳤다. 일반인이 뭘 안다고. 제가 2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위험한 인물이 어떤 건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냥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네요. 하지만 서연의 진지한 표정과 확신에 찬 목소리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말투에는 단순한 민간인이 가질 수 없는 전문성이 묻어 있었다. 특히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만약 제가 틀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맞다면? 서연의 질문에 박진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자신의 판단을 믿기로 했다. 2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는 없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가 주세요. 서연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박진수를 통해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호텔 직원을 가장해 다른 루트로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맞다면 당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연의 마지막 경고에 박진수는 잠시 당황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오후 7시 정각, 드디어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호텔 정문에 도착했다. 검은 세단 세대로 구성된 차량 행렬이 호텔 앞에 서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주변이 삽시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경호원들이 즉시 대통령 주변을 에워쌌고 호텔 입구까지의 동선을 확보했다. 서연은 멀리서 대통령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평소 그녀가 항상 대통령 3미터 이내에서 경호를 했지만 오늘은 사복 차림으로 은밀하게 보안 점검을 하는 임무였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인물을 발견한 이상 더 이상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대통령이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윤석호 회장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이 일제히 인사를 올렸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펼쳐지는 환영 인사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다. 대통령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참석자들은 모두 주목했다. 대통령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호 회장의 인사에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윤 회장님께서 초대해 주셨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편안한 자리니까 격식 차리지 마시고 편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때 대통령과 서연의 시선이 마주쳤다. 대통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서연이 왜 저기 서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왜 그렇게 긴장해 있는지 즉시 파악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서연의 표정을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대통령은 주변에 인사를 하면서도 계속 서연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녀가 평소와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표정에 나타난 긴장감은 분명 이유가 있었다. 서연은 절대 과장하거나 근거 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서연은 손짓으로 의심스러운 남자의 위치를 대통령에게 알려주려 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웠다. 그 순간 검정 정장의 남자가 대통령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서연의 훈련된 눈에는 명백한 위협으로 읽혔다. 대통령은 서연의 시선 방향을 따라가며 그 남자를 발견했다. 평소 같으면 눈에 띄지 않았을 인물이었지만 서연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보였다. 대통령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서연이 저렇게 긴장한 건 처음 본다. 분명 큰 위험이 있구나. 대통령은 재빠르게 판단을 내렸다. 서연을 자신 곁으로 불러서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동시에 그녀가 의심하는 인물을 제압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했다. 대통령은 주변에 인사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 서연을 가리켰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발견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다. 김서연 팀장, 여기로 와요.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다. 윤석호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다. 주변 경호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그들은 대통령이 갑자기 누구를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진수의 눈이 커지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서연. 팀장? 설마. 그 여자가?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막았던 그 여성이 대통령이 직접 부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팀장이라고? 무슨 팀의 팀장이지? 윤석호 회장이 옆에 있던 비서에게 물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명단에 없는 분인데.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구도 서연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대통령이 직접 부르는 것을 보니 중요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통령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 순간 검정 정장의 남자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서연을 부르는 바람에 자신의 존재가 노출될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다. 계획보다 빨리 행동에 나서야 했다. 남자는 재킷 안에 손을 넣으며 대통령을 향해 빠르게 접근했다. 그의 표정이 급변했고 눈빛에 살기가 돌았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몸에 전율이 흘렀다. 드디어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긴장감이 앞섰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시작된 것이었다. 대통령이 서연을 부르는 그 순간 의심스러운 남자가 재킷 안에 손을 넣었다. 서연의 시간이 멈춘 듯 느려졌다. 707 특임단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CQC 근접 전투 훈련이 몸을 지배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그녀의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남자의 움직임만이 보였다. 위험하다. 서연은 번개 같은 속도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이힐을 신고 있었지만 3미터 거리를 1초 만에 좁혔다. 남자가 재킷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서연의 오른손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꺾어 올렸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관절기였다. 으악!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검은 금속의 차가운 광택이 호텔 조명에 반사되며 번쩍였다. 동시에 서연의 왼쪽 무릎이 남자의 복부를 강타했다. 정확히 명치 부분을 노린 타격이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서연은 즉시 남자의 등 위에 올라타 팔을 뒤로 꺾었다. 그의 목 부분에 압박을 가해 의식을 잃게 만드는 기술이었다. 모든 일이 3초도 걸리지 않았다. 모두 진정하세요. 상황 종료됐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행사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VIP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여성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무기 확보, 용의자 제압 완료. 서연은 쓰러진 남자의 재킷을 뒤지며 추가 무기나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했다. 과연 작은 폭발물과 기폭장치가 발견됐다. 10호 폭약으로 보이는 물질이 담긴 작은 패키지였다. 폭발물 발견, 즉시 폭발물 처리반 요청. 서연이 외치자 경호원들이 더욱 긴장했다. 폭발물이라는 단어에 VIP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대통령님, 즉시 대피하셔야 합니다. 한 경호원이 외쳤다. 하지만 대통령은 놀라지 않았다. 서연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역시 서연이다. 모든 분들 안전합니다. 서연 팀장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박진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일반인으로 생각했던 여성이 단 3초 만에 무장한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며 현실감을 잃었다. 특히 그녀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저런 실력이 도대체 정체가 뭐지? 대통령의 침착한 대응에 VIP들도 점차 진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은 여전히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이 갑자기 커졌다. 윤석호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통령님, 저분이 누구신지? 제 경호팀장입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었네요. 서연은 테러리스트를 완전히 제압한 후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 더 이상의 위협은 감지되지 않았다. 박진수는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다. 자신이 막았던 여성이 대통령 전속 경호팀장이었고 그녀가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고 숨이 가빠졌다. 20년 경호 경력에서 이런 치명적인 실수는 처음이었다.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박진수의 머릿속에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다.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자신이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2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 비극의 원인이 될 뻔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 동료 경호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굴욕을 당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주변 경호원들도 박진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다. 모두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박진수가 서연을 막지 않았다면 더 일찍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오늘의 위기 자체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박 부팀장, 당신 때문에 거의 큰일 날 뻔했잖아. 한 젊은 경호원이 비난했다. 조용히 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서연은 수갑을 채운 범인을 다른 경호원에게 넘기고 박진수를 바라봤다.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 역력했다. 어깨가 축 늘어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에서 깊은 좌절감이 느껴졌다. 박 부팀장님. 서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다. 주변 사람들이 예상했던 질책이나 비난의 어조가 아니었다. 오히려 위로하는 듯한 톤이었다. 현장은 늘 변합니다. 경호는 선입견보다 직감이 앞서야 해요. 당신은 원칙을 지키려 했고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다음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봐주세요.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무능했습니다. 당신의 20년 경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경험에만 의존하면 새로운 위협을 놓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서연의 위로에 박진수는 더욱 부끄러워했다. 자신이 그녀를 무시하고 막았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 전문적인 관찰력, 그리고 자신감 있는 말투. 모든 것이 일반인이 아니라는 신호였는데 그는 성별과 외모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다. 팀장님,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괜찮습니다. 이런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저도 신참 시절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박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주변 경호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그녀는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노력했다. 오늘 일로 자책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됐잖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당신 같은 성실한 경호원이 이런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어요. 박진수는 서연의 배려에 감동받았다. 자신을 질책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하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그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행사가 재개된 후 대통령은 서연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VIP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다. 오히려 안도의 표정이 역력했다. 오늘도 잘했네, 서연 팀장.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대통령님, 제 임무는 늘 같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안도하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아니면 박진수가 끝까지 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박 부팀장이 많이 위축된 것 같은데? 좋은 경호원인 것 같던데. 다만 조금 경직된 면이 있는 것 같아. 좋은 경호원입니다. 다만 경험이 부족할 뿐이에요. 원칙을 중시하는 것은 장점이지만 상황 판단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과 책임감은 인정할 만해요. 그럼 앞으로 당신 팀에서 훈련시켜 주겠나?
그런 성실한 인재를 놓치기는 아깝잖아. 게다가 오늘 일로 많이 배웠을 테니까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야.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박진수의 원칙적인 모습과 성실함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요즘 젊은 경호원들에게 부족한 부분이었다. 경험과 유연성만 갖춘다면 훌륭한 경호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오늘의 일로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좋습니다. 그분도 분명 훌륭한 경호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험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어요. 역시 서연이야.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리고 포용력도 대단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무대 주변을 경계하며 섰다. 박진수도 그 옆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이제 그는 서연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며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시선 처리, 자세, 주변 감시 방법까지 모든 것이 배울 점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박진수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감사가 묻어 있었다. 팀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천만에요. 내일부터 함께 훈련하죠.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저도 당신에게서 배울 점이 있을 거예요. 성실함이나 원칙을 지키려는 자세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서연의 말에 박진수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그는 오늘의 실수를 발판 삼아 더 나은 경호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호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팀장님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보안에 더욱 신경 써주세요. 특히 신원 확인 절차를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VIP들도 하나둘 서연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존재를 이제 아무도 가볍게 보지 않았다. 특히 박진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다. 대통령은 멀리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역시 서연이에게 맡기길 잘했어. 그리고 박 부팀장도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네. 앞으로 더 성장할 거야. 호텔을 나서며 서연은 오늘 일을 되돌아봤다. 비록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됐다. 그리고 박진수라는 좋은 동료를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내일부터 그를 어떻게 훈련시킬까? 먼저 선입견부터 없애야겠어.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는 일이었다. 박진수는 차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며 다짐했다. 김서연 팀장. 정말 대단한 분이야.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격까지 훌륭해. 나도 언젠가는 저런 경호원이 되고 싶다. 오늘의 굴욕을 발판 삼아 더 성장해야지.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목표를 향한 의지가 가득했다. 오늘의 굴욕은 내일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호텔의 불빛이 서울 야경 속으로 사라져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과 박진수, 그들의 앞날에는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늘의 일로 더욱 견고해진 신뢰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줄 것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